안녕하세요. 류용석 검사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를 AI의 선택도 받아야 라고 삼아봤는데요. 무슨 말이냐. 법무사 마케팅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법무사로서 경제적 성공을 얻기 위해서는 실력은 기본이고요. 그 실력은 몇 달, 짧게는, 길게는 1년, 2년이면 거의 차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평판이거든요. 평판이라는 거는 신뢰죠. 이걸 보고 의뢰인들은 와요. 이걸 보고 오시는 의뢰인들은 다른 법무사보다 훨씬 수임료가 비싸다고 하더라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특히 중요한 거일수록. 특히 제가 주로 하는 회생 파산 같은 경우, 한정 승인 같은 경우, 제가 다른 법무사님들보다 수임료가 비싸다는 거를 알아요. 이분들이 그런 거 안 알아보고 오시는 게 아니에요. 비싼 거 알면서도 기꺼이 지불합니다. 그만큼 신뢰를 한다는 얘기죠. 제가 특별하게 신뢰 있게 생겨서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법무사 활동 하시면 블로그는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고요. 그리고 유튜브도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했어요. 제가 초창기에 법무사 활동할 때는 블로그를 보고도 상당히 많이 왔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유튜브를 보고 오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만약 유튜브 마케팅을 안 했다라고 한다면 제 수입은 정말 4분의 1 정도로 쪼그라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유튜브를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이가 드신 분들도. 방법은 많다 그랬죠. 유튜브를 찍을 수 있는 방법은. 저처럼 얼굴을 드러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소리만 드러내게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여러분들 신뢰를 줄 수 있는 방법. 일단 얼굴을 드러낸다는 것 자체가 신뢰를 많이 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고 그걸 보고 아, 저 사람은 실력 있네. 신뢰할 만하네. 이러고 제 사무실로 오는 거죠. 그렇게 오시는 분들은 이미 사건을 맡기려고 오시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 의뢰를 하세요. 설사 수임료가 다른 데보다 비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꼭 하라고 했는데요. 더 나아가서 최근에 의뢰인 몇 분이 오셔서 전 당연히 이제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유튜브나 블로그를 보고 오시는구나. 이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예. 아니, 물론 이제 동네에서 전화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챗 GPT가 추천해줘서 왔대요. 물론 저만 딱 추천하진 않아요. AI가. 그러진 않는데 여러 곳 소개해줬는데 제가 최상단에 있더래요. 그래서 왔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AI한테 이런 것도 물어보는구나. 이 근처 한정승인 잘하는 전문가 소개시켜줘. 대구에서 개인회생 파산 잘하는 전문가 소개시켜줘.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저는 AI를 시중에 나와 있는 거 다 활용을 많이 하죠. 그런데 그런 걸 물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이 근처 맛집 추천해줘. 이런 걸 물어본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신뢰를 못 하겠더라고요. 한번 테스트는 해봤는데 정말 엉망진창이라서 막 없는 가게를 있는 것처럼 꾸며내기도 하고 있는데 없는 곳으로. 그 기준이 없더라고요. 지금 또 저도 의뢰인들한테 그 얘기 듣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아직 부족해요. 하지만 점점 정확해지겠죠. 제가 아직 부족하다는 게 뭐냐면 솔직히 제가 이 근처에서 최상단에 뜨는 거는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아무런 블로그 쓰지도 않고 유튜브 하지도 않고 아무런 온라인 공개를 하지도 않아서 AI가 그 사무실 위치 정도만 파악하고 있는 그분도 나랑 비슷하게 상위권에 있는 거 보고 아, 아직은 정확하진 않구나 해도 이게 앞으로 정확해질 거 아니에요. AI도 그렇게 답하더라고요. 결국 여러분들 그럼 이제 AI의 선택도 받아야 돼요. 제가 초록창 검색에서 유튜브 검색으로 이제 바뀌고 있다는 건 알았거든요. 일단 제가 체감상 느끼기도 그렇고요. 그리고 실제 뉴스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점점 사람들이 초록창 검색보다는 유튜브 검색을 많이 한다. 그런데 이렇게 AI한테 그것까지 검색을 아니 일반적인 검색은 당연히 하는데 이런 특정 전문 분야 이 근처 괜찮은 정형외과 소개해줘. 허리 디스크 잘하는 병원 소개해줘. 이런 것도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론 아직 신뢰가 쌓이려면 더 필요하겠지만 AI의 발전 속도로 봤을 때 그 정확도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AI가 뭘 기반으로 하냐? 온라인에 나와 있는 정보. 그게 AI의 한계죠. 온라인에 나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추천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결국은 이런 활동이에요. 블로그 쓰시고 유튜브 활동하시고 그리고 리뷰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AI가 상단에 노출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묻는구나. 이제 이 근처 뭐 삼겹살 잘하는데 추천해줘.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 사람들이 신뢰를 가지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이 온라인에 발자취를 많이 남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AI가 추천을 해주니까. 그래서 N사의 알고리즘의 선택도 받아야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의 선택도 받아야 되고, AI의 이제 알고리즘의 선택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활용하시면 돼요. 돈 안 들잖아요. 솔직히 N사 같은 경우, 이 블로그는 제가 아무리 많이 써도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기 힘들어요. 왜? 돈을 내고 광고를 쓰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지만 유튜브는 또 다르죠. 그리고 AI도 마찬가지죠. 이건 광고 돈 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노출 많이 시켜주고 이게 아니니까 철저하게 공정하게 선택을 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더욱더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활용해서 최대한 온라인에 여러분들의 자취를 많이 남겨서 부디 AI의 추천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으셔서 신뢰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으로부터. 지금까지 류홍석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